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EDGC 주주님들께서는 한 주가 좋지 못한 한 주였어요. 지난주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우리 주주님들 충격을 좀 받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잠정 실적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지표평가는 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짧게 지표평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표평가는 요 매출액이랑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요걸로 기본적으로 제공된 내용만으로 지표평가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해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 방송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자산, 전체적인 회사의 볼륨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2018년 상장 이후에 750억이었던 총자산이 1800억, 무려 1100억 정도가 볼륨이 커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볼륨 커지는 만큼 자본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증가를 했죠? 부채가 꾸준하게 늘어났죠. 이 부채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볼륨이 전체적으로 커졌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지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부채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채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재무상태표를 읽어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보고서를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이 부채들이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EDGC가 사용하고 있는 이자율은 위험한 이자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안 좋은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 들어가 보면요, 돈 빌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자를 극도로 많이 지급을 하는 그런 채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 6%짜리 채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죠. 여기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하고 자산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자본은 중요하다. 자본이 지금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총 자본이 100억이나 줄어든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왜? 해마다 이게 만약에 100억 정도 줄어든다라고 해보세요. 자본 잠식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6년이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3, 4업년도 지속이 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고 1년 더 하게 되면 상폐가 되죠. 이 자본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들은 관리종목 지정됩니다. 물론 EDGC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이 600억이고 올해 지금 현재 170억 당기순이익 손실을 냈기 때문에 한 28% 초과를 했죠. 28% 정도 자본 대비해서 법인세 차감전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될 이유 전혀 없고 상폐될 이유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본 분이 법인세 차감 손익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이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 자본 대비해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너무 큰 손실을 낸 거 아니냐. 28%밖에 안 됩니다. 50% 안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22년도에 또 170억 정도, 200억 정도 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근접하게 되죠. 왜? 자본은 줄어들고 손실은 그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한 40% 정도 육박하게 되겠죠. 그럼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EDGC는 자본 확충은 필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본이 들어왔던 아니면 주주 배정을 했던 자본 확충은 필요하다.
포괄손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은 제가 따로 뭐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던 매출 수준이 지금 2022년도에 꺾였다, 추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적자폭이 확 커졌다.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가지고 매출액이 커지고 영업 적자폭이 커지는 거는 이 매출액 성장 대비해서는 괜찮다, 괜찮은 수준이다.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미래 성장을 가지고 올 것이 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방송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예외죠. 매출 성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비율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죠. 이걸 가지고 각종 투자 지표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안정성 지표 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지금 20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3천만 원 중에 자산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천만 원이 자기 자본이고 2천만 원이 부채인 거죠. 그러면 부채로 운용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 200% 갑자기 1년 사이에 80%가 증가했죠. 70%가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비율로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그러면 볼 때 채무 상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유동 비율 자체가 한 30% 정도가 좋아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금 그리고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를 비율을 보는 게 유동 비율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단기적 채무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인데 이때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요. 왜 늘었느냐? 왜 이게 모양새가 좋아졌느냐? 부채는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요거는 이제 재고자산 때문이죠. 재고자산이 작년에 대량으로 매입을 하면서 재고자산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했어요. 사실 재고자산 빼고 나면 이거 유동비율 별로 전년도보다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안정성 지표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ROA, 총 자산 이익률과 그리고 ROE, 총 자본 이익률, 그리고 매출액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 제가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출 원가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잠정 실적에는 매출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산출 안 했습니다. ROIC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투하 자본 이익률인데 요것도 제가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총 자산 이익률이 전년도보다 무려 2%나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무려 10%가 적자폭이 커졌어요. 그래서 수익성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여기에서 문제는 ROA하고 ROE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2대1이라는 부채와 자본의 비율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 확충 필요하다. 이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저번 주에도 예전 제가 투자 성향이라고 하면 이쯤에서 저는 매도를 한다. 왜?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럼 아무래도 시장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매도를 일단 하죠. 그렇게 원래 대응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신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이 배를 운항을 하는데 저는 끝까지 타고 있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풍랑도 만날 수가 있고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배에서 뛰어내리면 내 혼자 죽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붙들고 그냥 있으려고 합니다. 투자지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표는 바이오 기업 투자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료가 중요하지. 이 지표는 평가할 이유도 별로 없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 회사의 투자 지표는 어떤지는 확인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미 계산한 거기 때문에 짧게 한꺼번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주당 매출액, 한 주당 지금 현재 주가가 3,995원인가요? 이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전년도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당 1,000원에 매출을 했습니다. 한 주를 가지고 1,000원에 매출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한 주로 얼마를 벌어들였느냐가 EPS죠. 주당 이익이 어떻게 되었느냐? 주당 200원의 영업 적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뻔하죠. 우리가 매출액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주당 1229원의 매출을 했고, 그리고 적자는 한 주당 138원의 적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당 매출액 배율 같은 경우에는 그때 4배수가 안 됐으면 3.98배수 괜찮았죠? 주당 매출액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죠. 여기에 전년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3.74배. 주가는 아직 매출 대비해서 3.74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표는 더 좋아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왜 좋아졌느냐? 주가가 이때는 한 5,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가격은 4,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가 좋아진 것이지, 아직 상승 여력을 그러면 이전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고평가 받을 때 7.9배까지 18년도에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8,000원 정도 돼야지 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럼 2018년도에 한 800까지 고평가를 만약에 재료를 가지고 받았다라고 하면 이만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투자 지표를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800까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EDGC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 투자 지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지표죠. 그러면 내가 지금 EDGC를 신규 진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기준 매출로 투자 지표를 살펴봤을 때 이게 2018년도 상장 당시하고 비슷하다. 근데 지금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로 늘었죠? 3배 정도가 늘었죠. 3배 정도가 매출이 는 상태에서 투자 지표들이 2018년도랑 차이가 없다. 2018년도에 PBR이 주당 순자산 가치가 4.23배였습니다. 배수가. 지금 현재 4.54배입니다. 매출 3배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투자 포인트가, 진입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EDGC 주주님들께서는 본인들 판단에 제가 읽어드리는 재무 상태표들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 딸아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찌라시가 또 한 개 올라왔죠. 장래 사업에 뛰어드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코멘트가 필요한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딸아이 생일 축하하러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부탁 하나 하고 갈게요. 조금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런 거에 좀 약합니다. 인터넷 이런 거 저 잘 못해요. 굉장히 못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10살 때, 2년 전이죠. 제가 방송한 지가 2년 됐으니까 우리 딸아이가 10살 때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 만드는 걸 보고 10살짜리 꼬맹이도 이걸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걸 방송을 딸아이한테만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딸아이는 구독자가 없어요. 조회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태그 하나 걸어 놓을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귀찮지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 선물로 우리 딸아이 동영상에 좋아요 선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EDGC 포에버.